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술 자격증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것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술을 공부하는 것 아니면 뭐 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시는 것뿐 아니라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도 한 번씩 알아보셨을 거예요. 뭐 와인이든 맥주든 어떤 것들이든 간에요. 저도 사실 이제 술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부터 자격증을 찾아보고 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뭐 자격증 종류야 수도 없이 많지만 뭐 술 관련된 자격증 몇 가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목에 이제 술 자격 매트릭스 이렇게 써놨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술을 공부할 때 평행하게 공부하잖아요. 그 평행하게 공부한다는 말은 한 종류의 술을 지정해서 이제 쭉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와인 같은 경우에도 와인 1단계부터 쭉 이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평행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평행하게가 아닌 이제 수직적으로 공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자격증 매트릭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깨알같이 조주 기사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 분야의 뭐 고수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꼭 그 분야를 잘한다 이렇게 이런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격증을 필요 없고 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반대인데 어,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자격증을 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술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뭐 어떤 자격증이라도 좀 공부해서 따보라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좀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럴 때는 어떤 한 술의 종류를 정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술에 대한 이해도 좀 넓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의 실력을 대변하진 않지만 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좀 공부해라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술 관련된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게 해서 조금 뭐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다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제가 이렇게 회색 처리된 것들이 있죠. 요것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요것은 좀 제외를 했는데 제외를 했다는 게 이제 매트릭스에서 제외를 했다는 뜻입니다. 뭐 자격증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먼저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서칭을 해보면은 자격증인지 아니면 교육 레벨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한국에서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어, 전통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메인 술에 좀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넣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사라고 해서 한국국제 소믈리에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또 한국가양지연구소, 뭐 막걸리학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곳이 있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대표적으로 세 곳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가양주연구소랑 막걸리학교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서 자격증의 여건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뺐어요. 물론 이제 그 수료증이나 이런 것은 줄 수 있지만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 그 한국 키사, 한국국제 소믈리에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보시면은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에이트 한 단계만 있어요. 그래서 좀 제외를 했고요. 사실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은 전통주라는 건 한국 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도 굉장히 뭐 명인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검증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나눠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케 같은 경우에는 키키자켓이 유명하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저레벨 시험밖에 못 보고 이제 고레벨로 갈수록 일본어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시험은 영어 아니면 한국어 요 두 개만 허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뺐고요. 물 자격증 요새 워터 소믈리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술을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백은 백 다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술 관련 자격 요건으로는 조금 애매하다고 들어서 좀 뺐고요. 저는 앞으로 요 4개에 대해서만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특이한 점 제가 여기 커피를 좀 넣어놨는데요. 커피의 경우 술이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칵테일 같은 경우에도 뭐 에스프레소 마티니, 뭐 블랙 러시아, 뭐 커피와 관련된 게 여러 개 있죠. 맥주의 경우에도 뭐 커피 스타우트, 커피 IPA 등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스키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술과 커피를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이해하는 게 오히려 술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좀 넣어놨습니다. 먼저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와인에 대한 관련 그 기관, 교육기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만 봐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술을 시작할 때 어떤 술로 시작하냐, 와인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은 이제 틀림이 없어요. 다만 이제 와인을 공부할 때 기본이 이제 프랑스 와인으로 되다 보니까 뭐 이름이나 명칭들 이런 것들이 좀 외우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죠. 음, 와인 자격증에서는 가장 유명한 거는 이 WSET 그리고 CMS 두 개가 있는데 뭐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WSET 같은 경우에는 이론 중심이라고 하면은 CMS는 약간 실무 중심, 소믈리에 서비스 중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레벨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레벨 WSET 같은 경우는 레벨 1, 2, 3 디플로마, 그다음에 CMS 같은 거는 인트로덕터리, 설티파이드 소믈리에, 어드밴스드 소믈리에, 마스터 소믈리에, 뭐 MS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너는 이론, 너는 실무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서로 어느 정도 교집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레벨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레벨 1, WS 레벨 1에서는 와인의 종류, 뭐 아니면 각 와인의 특징, 뭐 서빙하는 법, 음식 페어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거를 배우긴 하는데 보통 레벨 1만 배우는 경우는 없고 레벨 1, 2를 묶어서 공부하고요. 저도 이제 그랬고요. 다만 레벨 2까지는 와인에 대한 테이스팅 시험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벨도 와인 그 레벨 1, 2는 획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고요. 레벨 3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레벨 2에 배웠던 것을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나누긴 했는데 특이한 거는 레벨 3부터는 이제 테이스팅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스팅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레벨 2까지 배울 때 1, 2를 배울 때 기관에서 배우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테이스팅 수업이 있어서 거기서 수업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디플로마는 이제 한국에서는 볼 수 없고 일정 수업을 듣고 뭐 시험 같은 것도 되게 빡세다고 알고 있어요. 양조학, 재배학 이런 것들 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디플로마 소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상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CMS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이유가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어떤 거라고만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여기 와인 비전에 소개되어 있는 걸 좀 가져왔는데 CMS는 호텔 및 레스토랑의 음료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전문가를 훈련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69년 런던에서 이제 최초의 마스터 소믈리에 시험이 열렸으며 1977년부터는 전 세계로 교육과 시험을 제공하며 최고의 소믈리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CMS 인정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를 통과해야 상위 과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세한 거는 여기 멈추고 조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ST랑 CMS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유튜브들도 많은데 그 유튜브들 한번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내가 어떤 것으로 와인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좀 헷갈리지만 한번 그 영상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인 자격증을 좀 공부했는데요. 이게 WST 제가 딴 1, 2입니다. 그래서 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인에 엄청 관심이 있던 건 아니고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비싼 자격증이거든요. 예,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가격이긴 해서 막 약간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점은 WST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국내에서도 그런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을 보기는 힘든데 술에 관련한 거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단순히 돈에 부담이 없다면은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레벨 1, 2는 초보 수준의 그런 강의인데 테이스팅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레벨 2에는. 제 생각에는 그 레벨 2의 시험에는 테이스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스팅 수업을 빼던가 아니면은 WSET 시험을 볼 때 테이스팅을 넣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테이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저도 할 때마다 어렵고 좀 헷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한 레벨 3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교육에서도 그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와인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WST를 추천드리는데 약간 이론 같은 것들이 많아서 좀 실무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WST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맥주인데 맥주에는 아주 유명한 자격증이 있죠. 바로 시서론인데요. 사실 저도 술을 처음 공부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맨날 이제 소주, 맥주 이렇게만 마시다가 한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나서 나도 술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한 게 맥주예요. 그리고 만들어 마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애착이 많은 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서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시서론이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한창 좀 어, 시작하고 있는 자격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서는 많이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시서론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것들은 시험을 보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네. 그냥 1은 그냥 보면 되고 2는 1단계만 있으면 되고요. 3은 2단계만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독학하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가능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레벨 1은 설티파이드 비열 서버죠. 아직 시서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시서론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맥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쉽게 아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고 테이스팅 시험도 없고 간단한 객관식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10만 명이 넘고 한국에서도 1000명이 넘는 비어 서버가 등록이 돼 있고요. 2단계부터 이제 스스로 우리가 나 시서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4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서론 공부했을 때도 그때는 한 7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많이 늘었죠. 이만큼 맥주 입지가 좀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드밴스드랑 그 마스터는 0명이긴 하지만은 조만간 어, 최초의 어드밴스 시설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1단계를 땄는데 2단계 사실 2단계인 시설론도 시험을 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졌는데 다음에도 또 볼까 이렇게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 자체는 이제 필답형 보고 그다음에 테이스팅 보고 뭐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테이스팅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에서는 너무 외우는 단수 남기예요. 뭐 알코올 도수를 외운다던가 그래서 제 개인 스타일은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아마도 뭐 기회가 되면 한 번은 더 도전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칵테일인데 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칵테일도 자격증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이 있죠. 네, 바로 조주기능사입니다. 이런 칵테일 관련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조주기능사로 이제 자격증을 하고 있고 한국외식음료협회에서도 믹솔로지스트 검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대부분 좀 겹치더라고요 시험이. 그래서 기본 큰 틀은 겹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믹솔로지스트는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주로 저는 좀 공신력이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조주기능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주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책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독학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독학을 실기랑 필기 모두 독학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실기는 한번 떨어져서 재수를 했죠. 예. 그렇긴 하지만 조주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학원 다니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오히려 조주기능사 같은 경우는 술 관련 자격증인데 조주기능사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난이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공신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그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가장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그거예요. 조주기능사 위 단계인 조주기사가 없다. 요게 조금 아쉬운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주기능사랑 그 국제 바텐더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국제 바텐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낮고요.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마 실기가 면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필기만 봤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자격증 그냥 어떤 걸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봤고요. 네, 난이도 자체는 조주기능사보다는 낮다.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되 뭐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개인적인 설명 이제 약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가 이제 조주 기사인데 이게 조주 기사가 왜 없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기능사처럼 나라에서 술에 관련된 그런 그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 자격증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관련 산업도 확대되고 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관련 업계 사람들, 뭐 교수님들 많죠,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조직 기사 자격증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망상인데, 만약에 조주기사 자격증이 나오면 어떻게 구성돼야 되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재미로만 좀 봐주시면 좋고, 뭐 응시 자격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다 제 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보면은 일반 기사 자격증이랑 비슷해요. 뭐 전기 기사, 뭐 토목 기사, 전자전기 기사, 뭐 어쨌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써놨고, 물론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탈락입니다. 응시도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사면은 좀 응시 자격 자체가 강해야겠죠. 그리고 뭐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객관식 4과목을 하고 과목당 100점 만점, 평균 60점 합격, 활학 40 이렇게 해서 뭐 1교시 주류법, 2교시는 술과 지식 많죠. 그리고 주장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4교시는 이제 술과 건강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 실기 시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실기 시험을 보면 조주 기사가 되냐 그럴 수 있는데 뭐 실기 같은 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해서 주류법 관련 필기 시험 1교시, 2교시 같은 경우는 뭐 주장 운영에 관한 논술형 뭐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기사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교시 실기에서도 보면은 뭐 쉐이킹 기술이나 뭐 메이킹 같은 경우 자세히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5, 그러니까 5층 이거 만들기 힘들죠, 플로팅으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교시는 기본 플레이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기술이 아닌 그 뭐 워킹 플레이어 기술 중 바틀, 그러니까 병 한두 개 갖고 돌리는 거 아니면 세 개 갖고 돌리는 거 뭐 그런 기본적인 기술을 좀 시험 보던가 아니면은 실기평가 중에서는 이제 관능평가라고 해서 뭐 임의로 섞인 그런 세 종류의 리퀴류 중에서 뭐 두 종류를 맞힌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기를 구성하면은 요 정도 시험을 통과하면은 조주 기사 자격증을 좀 받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재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술에 이런 조주 기사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자격증이라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는 이제 응시 자격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제 영상이 조회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술에 관련돼서 높으신 분들이 보진 않겠지만 술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가 공인해주는 이런 자격증이 많으면 더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보시면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술에 대한 거.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칵테일 학원들도 있고, 조주기능사 뭐 필기 준비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확장팩으로 이런 것들 뭐 플레이어도 당장
이제 학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간단하게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생뚱맞죠 커피.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랑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요새 술과 커피 같은 경우는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어서 커피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술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바리스타 다들 아시죠? 바리스타 2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는 그냥 커피에 대한 정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에서는 에스프레소랑 카푸치노 이런 거나 그 시간에 내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고요. 1급에 같은 경우에는 2급과 필기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실기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요걸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원두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있어요. 그리고 라떼 아트도 좀 추가가 되고요. 그것만 다른 자격증입니다. 저도 사실 바리스타 1급까지 취득을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거의 매일 평일에 10시까지 실기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빡세게 탔다 뭐 이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시험때를 말씀드리면 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원두를 선택해서 A 원두라고 했는데 뭐 에스프레소 만들고 이렇게 좀 향을 맡다 보니까 이거 B 원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게 조금 잘 돼서 그런지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좀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참 좀 요약을 하다 보면은 뭐 술 자격 매트릭스라고 써놨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어떤 술을 공부할 때 와인을 정해서 쭉 공부하잖아요. 1, 2, 3, 4 이렇게. 맥주도 쭉 이렇게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수평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초급 단계에서는 와인은 레벨 1, 뭐 맥주는 비어 서버, 조주기능사 2급 이렇게 따면은 이제 술 초보 초수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따보면 어떨까? 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얇고 넓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미로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있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급 정도, 술 초수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전통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좀 체계가 잘 나눠졌다고 하면 여기를 올려서 같은 매트릭스 선에서 좀 놓고 또 기본적인 거는 좀 이제 또 저도 시험을 보고 자격을 따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술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한 술만 이제 쭉 공부하는 것이 아닌 좀 넓게 얇고 넓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술 자격 매트릭스에서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술 자격 매트릭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